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9월 27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뉴욕 시장도 장 초반에 좀 반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반등하는 걸 보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시 이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으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특히 이제 S&P 500 같은 경우는 지난 6월에 저점 밑으로 내려가는 이제 그런 모습까지 나타냈습니다. VIX라고 부르는 공포지수, 우리가 그게 이제 32를 넘어서서 우리 시장도 오늘 뭔가 반등이 이제 조금이라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기대감으로 출발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이제 코스피도 역시 0.16%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에 출발을 했지만, 이 상승세를 유지하기에는 시장 수급이 따라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또 계속해서 기관이나 개인들의 매수 들어오는 걸 봐가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매도를 늘려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주면서 제대로 된 반등을 계속해서 무산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오후 이제 늦게 오후 시장에서 아주 기관이 굉장히 가파르게 집중 매수를 한 1,500억 이상을 갑자기 사버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나타내면서 그러면서 지수를 그냥 억지로 빨간색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밑골이 달린 음봉이에요. 그러니까 시초가를 초과하지 못하는, 그래서 참 오늘 힘겨운 싸움을 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2,486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2,450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162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223.86포인트, 그래서 어제보다 0.13% 오르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출발할 때는 0.31% 강보합권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코스피보다는 반등 기간에서 좀 오래 머물러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외국인 탓이었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그때까지 좀 사면서, 그러다가 장 중간에 외국인들이 다시 매도 쪽으로 사이드를 스탠스를 바꿔쓰면서 다시 지수가 밀리면서 오히려 코스피 시장보다도 더 많이 밀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역시 이것도 2시 반이 넘으면서 기관의 매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또 외국인도 매수를 좀 같이 늘려가면서, 그래서 이것도 지수를 플러스로 급하게 돌려놓고,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닥은 밑골이 달린 하여튼 아주 슬림하지만 양봉을 만들기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448억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1290억을 순매수했고, 개인만 1748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종가는 698.11포인트, 어제보다 0.83%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환율은 오늘 조금 좀 쿨다운 돼서 1421원 50전, 그러니까 어제보다 9원 80전, 거의 10원을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무슨 상승 추세가 꺾였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아직 이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가총액 상위에서 보면,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으니까, 외국인들이 오늘 순매수를 한 종목은 시가총액 상위에서 LG화학, 기아, 셀트리온, 이렇게 세 종목뿐입니다. LG화학은 31억, 기아도 38억, 셀트리온 5억, 아주 빈약하죠. 그 대신에 삼성전자는 721억 팔았고, LG에너지솔루션은 250억 팔았고, 하이닉스는 369억을 팔았고, SDI는 183억을 팔았습니다. 카카오도 116억을 팔고요.
네이버도 42억 팔고. 그러니까 오늘 뭐 외국인들은 전체적으로 파는 모습. 기관이 이제 오늘 뭐, 총대 메고 샀는데, 그래서 삼성전자 942억 샀고, LG 에너지솔루션은 118억을 기관이 샀는데, 연기금이 173억을 샀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따져보면, 연기금이 거의 1조 가까이 이제 LG 에너지솔루션만 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뭐 LG 에너지 솔루션뿐만이 아니라 기관은 뭐 그 시가총액 상위에서 네이버 54억 판 거를 제외하고는 전부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그 장 끝날 무렵에 오후에 일본 도쿄에서 소식이 하나 전해졌죠. 이제 아베 총리 조문 사절단으로 간 한덕수 총리하고 해리스 부통령하고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서 전기차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전까지가 이제 문제잖아요. 그 과도 기간 그거에 대한 우려를 하고 뭐 해소 방안을 모색하자 이랬는데 뭐 이게 그냥 늘 듣던 얘기 같아갖고 아무튼 그래도 자동차에는 오늘 뭐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소식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뭐 섹터별로는 저가 항공사 이것도 역시 이제 일본입니다. 일본 노선이 저가 항공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해요. 그래서 이제 일본 여행객이 증가하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일본 여행은 비자 면제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요새 엔화가 자꾸 약하니까 그런 이제 기대 등으로 해서 그랬고 또 카지노도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카지노 관련주들이 좀 급등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도 받고 또 이제 마카오가 뭐 11월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 수용을 재개하겠다 뭐 이랬다고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이제 해운 쪽에 올랐는데 이거는 이제 대우조선해양 이제 이미 아시지만 한화에 인수된다는 소식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해운주가 부각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관계부처와 회의에서 일단 대우조선해양을 매각하기로 이렇게 정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해봐야죠. 왜냐면 한화가 이제 예전에도 한번 했다가 이게 뭐 안 돼갖고 먼저 계약금 걸었던 거 우리 쉽게 얘기하면 그거를 환불받는 거에 대해서 뭐 옥신각신 그래가지고 그게 대법원까지 갔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사는이랑 어떻게 명쾌하게 2조 정도라고 그러는데 이게 잘 될 거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문제죠. 문제는 뭐냐면 영구채 문제 있잖아요. 이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해운이랑 마찬가지로 이제 사는이 자금 지원할 때 영구채 그 2조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처리 문제 또 인수자가 인지 못하는 이제 우발치무의 문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이거 어떻게 흘러가는 걸 좀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해운주가 튀어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특히 이제 HMM 같은 경우에 대우조선해양은 사느니 거기다가 4조를 넣었단 말이에요. 4조. 그래서 몇 년 전에 한화한테 팔라고 그럴 땐 그게 6조를 불렀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2조에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4조를 넣어서 2조를 하면 사는 입장에서는 2조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니에요. 투자해 줬다가. 그런데 이제 HMM은 안 그래요. HMM은 그때 3조인가 그렇게 넣었죠. 예. 그런데 뭐 이거 지금 팔면 한 5조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남는 장사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되고 HMM이 민영화 안 되면 이것도 되게 웃겨요. 그죠? 이게 흑자나는데. 그래서 이제 기대감이 증폭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HMM이 뭐 7.71%나 이렇게 갑자기 상승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나타낸 배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행 뭐 면세 이런 것도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은 모든 사람이 기다리던 그 반등이 제대로 반등답게는 오지 못했다. 겨우겨우 막았다.
그런데 뭐 보면 대만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겨우겨우 막은 것 같아요. 예,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시장을 좀 보죠. 근데 제가 그 오늘 시장 특징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렇잖아요. 주식시장이라는 게 이게 모두가 기다리는 반등 있잖아요. 모두가 기다리는 반등은 잘 안 와요. 반등이 이게 그래도 안 만든 재료가 없고 뭐 그래도 뭐 반등할 만한 그런 이유가 되는 뭐가 좀 그래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많이 빠졌으니까 이쯤에서 반등 한번 주지 않겠어. 이런 되게 단순한 논리잖아요. 그런데다가 모든 참여자가 반등 외쳤으니까 그냥 반등도 안 나왔어요. 진짜 반등, 그냥 하루 반을 버티지 못하는 그런 쪽이었고, 코스피 시장도 나중에 그 기관이 장 끝날 무렵에 힘쓰지 않았으면 오늘 이제 2200도 위험했어요. 장중에는 2200을 깨고 내려갔었다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2200을 위협받고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2200에서 멈추면서 이게 이제 바닥을 형성해서 이제 됐어. 이렇게 되면 다행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장이 단기적으로도 추가적인 반등폭보다는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폭이 더 클 가능성이 더 높은 그런 시장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렇게 시장을 억누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강달러, 킹달러라고 요새 얘기하는 강달러로 인한 환율 불안인데 오늘은 좀 멈칫했어요. 근데 이제 외환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1,500원도 열어놔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열어놔야 된다. 그러니까 저도 뭐 외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게 우리가 1,100원에서 막 1,200원을 향해서 갈 때, 1,200원을 열어놔야, 1,300원을 열어놔야, 그러다 이제 1,400원을 열어놔야 돼. 급기야 이제 1,500원 열어놔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봐도 이게 쉽사리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뭐 그냥 하루아침에.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런 데다가 블룸버그 같은 데에서는 우리가 이제 IMF라고 부르는 그 1997년인가요? 97년 당시에 아시아 국가들의 그 외환위기 때 같은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런 이제 기사를 냈어요. 특히 이제 이런 데 취약한 그런 국가로는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태국의 바트화하고 이제 한국을 예로 들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 취약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기분 나쁜 거는 뭐 사실이죠. 왜 뭐 꼭 집어서 우리 한국을 집어서 그렇게 얘기하나. 근데 이제 한번 이제 그런 전례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렇지만 기분 나빠도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블룸버그를 뭐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발할 수도 없고 아무튼 뭐 기분은 나쁘지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번에는 뭐 괜찮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건 다 뭐 좀 무겁게 들어야죠.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환율이 이게 상승하면 그거에 따라서 무역 수지가 또 나빠지죠. 그러면 또 그게 이제 환율을 상승시키고 이런 이제 악순환이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이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제 악순환이 강달러가 꺾이면 이제 우리도 꺾이잖아요. 이번에는 이게 달러가 꺾여줘야 돼요. 이게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을 보면 우리뿐만 그런 게 원어만 그런 게 아니니까 오히려 이제 영국의 파운드화나 일본의 엔화에 비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뭐 미세하지만 덜 빠진 거예요. 달러 대비해서. 근데 그게 뭐 위안이 될 수는 없지만 왜냐면 그 국제적으로 뭐 파운드하고 앵하고 우리 원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도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그런 아주 굉장히 어려운 시기까지 가기 전에
강달러가 수그러져 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 싸움에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누가 먼저냐. 우리가 그때까지 달러가 꺾일 때까지 잘 버티면 이제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뭐 그때까지 한시적인 고생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럼 달러가 어때야지 꺾이느냐. 그게 뭐냐면 이제 이제 금리를 75bp 3번 올리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후유증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이제 각종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나쁘게 나올 거예요. 예, 그래야 이제 달러가 꺾일 거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 빠르면 연말 아니면 연초, 내년 초 넘어가면서 이제 그런 게 지표로 나타나면서 달러가 상투를 치지 않을까, 이제,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 뭐, 저랑 다른 생각 가지신 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그 달러의 상투권을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먼저, 달러 꺾이는 게 먼저 올 때까지 우리가 버티면, 이번에 넘기는 거고, 달러가 우리 생각보다 바로 안 꺾이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나쁜 소식이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뭐 하는 총재가 미국 연준과 그 통화 수합에 대해서 뭐 많은 얘기를 이제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일종의 뭐 립 서비스 같은데 이렇게 했지만, 이게 이제 실현 가능성을 따지고 보면 이게 상당히 그 가능성은 떨어져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영국 파운드도 영국 새롭게 된 총리가 감세를 하면서 재정은 지출은 늘리고 이러니까 그냥 툭 하고 떨어져 버리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옛날에 레이건 대통령 때 쓰던 그 레이거노믹스라고 하는 거의 대표적인 거죠. 감세하면서 이제 하겠다는 게. 근데 이제 그게 다르잖아요. 지금 이제 영국도 재정이 엉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일본 앵화도 그렇고. 그런데 그 얘네들 다 제쳐놓고 원화하고 통화 수업을 한다? 세계 각국이 지금 다 유럽도 그렇고 문제인데, 그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다고 뭐, 그러면 다, 원화, 뭐, 파운드, 뭐, 앵, 다 통화 수업에 그것도 좀 아닐 것 같고, 그러면 뭐, 그걸 건너뛰어서 한국 원화만 통화 수업하자? 그러면 걔네들은 어떡하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연상이 돼서, 이런 거는 그냥 이제 뭐 외환 시장에서 그 립 서비스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확률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뭐 그래도 뭐 정말 벼락같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어려운 시기를 가는 거예요. 제가 누차 이제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이때를 잘 넘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게 낙폭과대다. 이러니까 낙폭과대,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좋아했던 거의 국민주 같은 종목들 있죠.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그런 종목들은 지금 떨어졌다고 사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첩이 매물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야, 이제 마지막 한번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돈 빌려서 막 물 타고, 드디어 이 기회가 왔나봐. 이거 하지 마시라고 이제 제가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냥 내 돈 내고 산 내 주식은 그냥 굳히기에 들어가시면 돼요. 이건 뭐, 그건 이자 안 내니까, 지금 당장 팔아야 되는 거 아니면, 조금 분위기는 그렇지만 그냥 가져가자. 그래서 뭐 지금은 낙폭과다라고 그래서 쉽게 이렇게 매수하고 그럴 때는 아니다. 근데 이제 생각보다 반등이 크게 나온다. 그러면 이걸 그때 더 샀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부 좀 털어내시는 게 어떤가. 특히 현금이 전혀 없으신 분들은 일부 털어서 현금을 만드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동안에 이제 이번에 한번 겪어보니까 재작년에 무조건 사면 주식은 먹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고, 뭐 보니까 뭐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고, 이런 생각이 이제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그냥 기다리려면 지루하고 힘드니까 이제 오히려 좀 지금 공부하는 기간으로 삼으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단순해서 주식, 야, 뭐가 잘 오르는데 그래서 귀동냥하고 사는 거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이런 거 이제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이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내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그거를 좀 공부를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ETF도 그렇고 인버스도 그렇고 인버스도 그거 금융투자협회에 들어가셔가지고 3,000원 내고 그거 따놓으시면 교육 따놓으시면 좋잖아요. 그럼 언제라도 하실 수 있으니까 그 채권 투자에 그건 또 어떻게 하는 건지 뭐 이런 거 등등 뭐 기술적 분석도 그렇고 공부하실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해 가시면서 다음번에 나한테 기회가 왔을 때는 내가 이걸 놓치지 말고 꼭 돈을 거기서 벌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이 좀 어려운 이 터널을 지나가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이건 뭐 이제 기회는 꼭 옵니다. 그 기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이 오지만 봄이 같이 오니까 이게 다가오는 거는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작 그게 왔을 때 내가 또 같은 잘못을 반복 안 하려면 지금은 오히려 공부하시는 게 낫다. 그런 생각을 그냥 찬찬히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내 재산 투자를 하는데 그냥 누가 뭐라 그랬다 그냥 누구 말 듣고 그 종목 좋대 이거는 위험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은 그렇게 시황하고 같이 말씀드리고 미국이 제발 이제 좀 오늘 밤에 좀 반등이라도 좀 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예. 그냥 기대하면서 오늘 이제 시황 정리 이렇게 마치고 내일 또 장 끝난 다음에 저는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투자스쿨에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메시지는 최종적으로 간결하다, 쉽다, 치우침이 없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공 투자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